여보, 우리 진짜 강남 건물주 됐어. 아내를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32년 은행원 생활, 퇴직금과 적금을 평생 모아 드디어 강남의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했습니다. 대출 심사 전문가, 숫자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니까요.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뒤 그 완벽한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60세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퇴직금으로 건물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제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 실수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드리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준호, 58세였습니다. 우리은행 본점 18층 기업금융부, 32년을 한 곳에서만 다녔습니다. 1988년 입행해서 2020년 퇴직까지 단 한 번도 이직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우물만 파는 스타일, 안정적인 게 최고라고 믿었던 사람. 아내 이름은 김미숙, 저보다 4살 어립니다. 결혼 30년 차,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35평, 2005년에 4억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2020년에 감정가 16억 찍었습니다. 저축도 좀 했습니다. 매달 월급의 30%는 무조건 적금, 회식비 아껴서 적금, 상여금 나오면 적금. 동료들이 그랬습니다. 박 차장은 구두쇠야. 점심값도 아끼면서 뭐 하려고?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너희는 몰라.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취미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집에 와서 TV 보고, 주말에는 아내랑 마트 가고, 한 달에 한 번 등산. 친구들은 대학 동창 3명 정도. 분기에 한 번 만나서 소주 한 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성실했습니다. 32년간 지각 단 한 번 없었고 병가도 거의 안 썼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계산기 박. 숫자에 강했습니다. 대출 심사서 보면 딱 나옵니다. 이 기업 망할지 안 망할지 후배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춰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해. 그냥 보면 알아. 실제로 제가 승인한 대출 중에 부실 채권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32년간 단 3건.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그날 오후 3시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차장, 명예퇴직 신청서 냈다며? 네, 부장님. 58살이면 아직 한참인데? 한참이라니요. 요즘 애들 보면 28살에 팀장 답니다. 58살은 회사에서 짐입니다.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퇴직금 3억 8천 받으면 뭐 할 건데? 글쎄요. 적금이나 들까요? 부장님이 피식 웃더군요. 요즘 적금 금리가 얼만지 알아? 1.5% 정도 아닙니까? 박 차장, 자네 32년간 기업 대출만 해놓고 정작 금리는 모르네. 그 말이 묘하게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퇴직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깃집. 후배들이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굽는 건데 이제는 대접받는 입장입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후배 김대리가 소주를 따르면서 물었습니다. 차장님, 진짜 퇴직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아직 안 정했어. 요즘 꼬마 빌딩 투자 대박이던데요. 옆에 있던 이 과장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매형이 작년에 강남 건물 샀는데요. 월세가 얼마나 들어오는데? 한 달에 800만 원이요. 800만 원. 제 월급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건물 하나가 저보다 더 버는 겁니까? 그런데 대출은? 많이 꼈죠. 근데 지금 금리가 2% 되잖아요. 이자 내고도 남나? 당연하죠. 요즘 금리가 바닥인데 건물 안 사면 바보예요. 바보. 그 단어가 귓속에서 웅웅거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꼬마 빌딩 투자 검색. 영상이 수백 개 쏟아졌습니다. 퇴직금으로 건물주 되는 법. 월세 500만 원 받는 현실적인 방법. 강남 꼬마 빌딩 지금이 마지막 기회. 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청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28살에 건물주가 됐습니다. 뭐라고요? 28살에요? 부모님한테 받은 돈 없습니다. 대출 끼고 샀습니다. 지금 월세 900만 원 받습니다. 28살 청년이 월세 900만 원. 58살 은행원이 적금 1.5%.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영상, 또 다음 영상. 밤 12시가 넘어갔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 응, 좀 이따 잘게. 뭐 보는데? 화면을 슬쩍 가렸습니다. 아니, 그냥. 아내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영상을 틀었습니다. 새벽 3시. 엑셀을 켰습니다. 32년 은행원의 본능입니다. 숫자로 정리하면 답이 나옵니다. 건물 가격 28억. 자기 자본 6억, 퇴직금 3억 8천, 적금 2억 2천. 대출 22억. 금리 2.2%. 월이자 403만 원. 예상 월세 650만 원. 650만 원 마이너스 403만 원은 247만 원. 여기에 나중에 나올 국민연금 170만 원 더하면 417만 원.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32년간 수천억 대출 심사하면서 숫자로 실수한 적 없습니다. 이번에도 틀릴 리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건물 사려고. 아내가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어젯밤 만든 엑셀 파일. 봐. 내가 계산해봤어. 28억짜리 건물인데 우리 돈 6억만 넣으면 돼. 나머지는 대출 받고. 지금 금리가 2.2%야. 아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22억을 빌린다고? 응. 근데 월세가 650만 원 들어와. 이자 내고도 247만 원 남아. 여보, 여기다 국민연금 더하면 한 달 417만 원이야. 우리 둘이 살기 충분하잖아? 아내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22억이나 빚지는 거잖아. 무섭지 않아?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내가 32년간 뭐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 심사했잖아. 내가 계산한 건 틀린 적 없어. 부실 채권 32년간 단 3건이야. 그리고 강남 건물이야. 강남 땅값이 떨어지겠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믿을게. 그 말이 나중에 얼마나 큰 칼이 되어 돌아올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 다 계산했어. 박준호 58세. 은행원 32년. 완벽한 계산. 뭐가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2021년 2월 3일.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강남 꼬마 빌딩 보러 왔습니다. 아, 전화하신 분이시네요. 박준호 고객님? 네, 맞습니다. 투자 목적이시죠? 네, 퇴직금으로요. 오, 현명하신 선택이십니다. 현명한 선택. 그 말이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2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은 6억 있고 나머지는 대출 생각입니다. 대표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완벽하시네요. 딱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논현동으로 갔습니다. 강남역에서 10분 거리.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건물이 보였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이게 28억이요? 네, 입지가 좋아서요. 근데 좀 낡아 보이는데? 리모델링하면 금방입니다.
1층 편의점 GS25가 있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손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1층 편의점 5년 계약에 월세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이요? 네, 24시간 영업이라 안정적이에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헬스장이었습니다. 파워짐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땀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러닝머신에서 뛰는 여자, 역기 드는 남자. 2층 헬스장 월세 200만 원입니다. 회원이 많네요? 논현동에서 꽤 유명한 헬스장이에요. 3층은 영어학원이었습니다. 스피킹 마스터 어학원. 유리문 안쪽으로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학원 월세 120만 원이고요. 학원도 안정적이죠? 네, 여기 재등록률이 80%래요. 4층은 디자인 사무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는 간판. 젊은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층 사무실 월세 80만 원입니다. 합계가 650만 원입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공실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만실이에요. 세입자들 나갈 계획은? 다들 장기 계약이에요. 걱정 마세요.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편의점 앞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8억, 22억 대출, 월세 650만 원, 이자 403만 원, 순수익 247만 원. 숫자가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검토 좀 해보고. 아, 고객님. 이 물건 문의가 엄청 많아요. 그래요? 오늘 안 결정하시면 내일 다른 분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조급해졌습니다. 32년 은행원인데 이런 수법 모를까요? 영업 멘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계약금은 얼마죠? 10% 드리면 됩니다. 2억 8천? 네, 일단 계약금만 넣으시면 물건 홀딩됩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건물 봤어. 어땠어? 괜찮더라. 세입자도 다 있고. 아내가 저녁 준비하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려고. 지금? 응. 늦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아내 손이 멈췄습니다. 여보,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내가 32년간 대출 심사한 사람이야. 이 정도 건물은 눈 감고도 판단할 수 있어. 2021년 3월 5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수인 박준호. 매매 가격 28억 원. 손이 떨렸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큰 계약이었습니다. 대출 신청했습니다. 은행원 경력 덕분에 금리 조건이 좋았습니다. 22억, 금리 2.2%, 5년 거치식. 박 선배님 금리 잘 나왔어요. 후배 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2.2%면 대박이에요. 3월 15일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소유자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건물 앞에 혼자 갔습니다. 1층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알바생이 인사했습니다. 김밥 하나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2,500원입니다. 카드를 내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내 월세로 들어오는구나.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녁에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아내, 아들, 딸. 오늘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뭔데요, 아빠? 아빠가 건물주가 됐다.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요? 대박. 논현동에 4층짜리 낡은 건물. 우와. 아빠 완전 부자네. 딸이 물었습니다. 월세 얼마나 들어와요? 650만 원. 헐. 대박. 아내는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대학 동창 모임. 친구들한테 자랑했습니다. 야, 나 건물 샀어. 뭐? 진짜? 논현동 4층짜리 낡은 건물이야. 친구 하나가 부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월세 얼마나 받아? 650? 650? 만 원?
아니 650만 원. 친구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미쳤다. 준호야, 대단하다. 한 친구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완전히 성공했구나. 에이, 뭐 작은 건물이야. 속으로는 우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한다고 놀렸던 놈들, 이제는 저를 부러워합니다. 4월 15일, 첫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은행 입금 650만 원. 650만 원. 생애 처음 받아보는 월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왜? 월세 들어왔어. 아내가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32년 고생했어.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아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차례야. 박준호 58세. 강남 건물주. 인생 역전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달 15일 월세 650만 원이 어김없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입금 650만 원. 이 숫자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랑 제주도 여행도 갔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이렇게 여유롭게 여행 다녀봤어? 그러게. 덕분이야. 아들 결혼 준비도 도와줬습니다. 아빠, 전세 자금 좀. 얼마 필요한데? 5천만 원만요. 알았어. 보내줄게. 예전 같으면 망설였을 겁니다. 5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매달 650만 원씩 들어오니까요. 2022년 4월 14일 저녁 8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기존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랐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저거 우리한테 영향 있는 거야? 응? 뭐가? 금리 오른 거.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좀 있겠지. 얼마나? 0.25%니까. 별거 아니야.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에 550만 원. 한 달에 46만 원. 한 달에 46만 원 정도 더 나갈 거야. 그럼 이자가 403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많이 느는데? 아니야. 월세가 650만 원인데 뭐.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5월 26일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1.5%에서 1.75%로 또 0.25%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여보, 또 올랐어. 응. 괜찮아? 괜찮아. 아직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기준금리 1.75%, 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상금리, 대략 2.7% 정도 될 겁니다. 한 달 이자 495만 원, 처음 403만 원에서 92만 원 올랐습니다. 650만 원 마이너스 495만 원은 155만 원. 아직은 괜찮습니다. 155만 원 남으니까요. 7월 13일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준호야. 응, 왜? 너 건물 있잖아. 응. 금리 오르는 거 괜찮아? 그 질문이 신경 쓰였습니다. 왜? 뭐 문제 있어? 아니, 요즘 뉴스 보니까 금리 계속 오른다던데. 아, 좀 오르긴 하더라. 많이 오르면 어떡하려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그래?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유튜브를 켰습니다. 금리 전망 검색.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2023년까지 금리 계속 오른다. 부동산 대출자 비상. 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경제학과 교수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죠. 기준금리 3%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지금 1.75%인데 3%까지요? 댓글을 봤습니다. 나도 건물 대출 끼고 샀는데 걱정된다. 금리 3% 되면 파산이다.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 더 나갈 듯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8월 25일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빅스텝 단행.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1.75%에서 2.25%로. 빅스텝? 0.5%를 한 번에 올렸다고요? 아내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많이 올랐네? 응. 이자 얼마나 느는데? 계산해봐야 알지. 계산하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기준금리 2.25%. 제 대출금리는 대략 3.2%. 7,040만 원. 한 달 이자 587만 원. 처음 403만 원에서 184만 원 올랐습니다. 650만 원 마이너스 587만 원은 63만 원. 63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여보. 응? 이자가 많이 올랐어. 얼마나? 한 달에 587만 원.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에 400만 원대였잖아. 응.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오른 거네? 그래. 그럼 지금 얼마나 남는데? 63만 원.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거 괜찮은 거야? 괜찮아. 아직은. 하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3%까지 간다면? 아니, 4%까지 간다면? 계산을 해봤습니다. 금리 4%면 이자가 880만 원, 월세 650만 원보다 많습니다. 그럼 매달 230만 원 적자입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10월 12일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또 인상. 2.25%에서 3%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3%가 됐습니다. 그 경제학과 교수 말이 맞았습니다. 대출금리 계산했습니다. 기준금리 3% 가상금리 대략 3.9%. 한 달 이자 715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처음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아내한테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보, 이제 매달 돈 나간대. 저녁상에 앉아서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밥도 안 먹고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유튜브를 켰습니다. 금리 인상 언제까지 검색. 전문가들 말이 제각각이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 오른다. 2024년은 돼야 내린다. 최소 2년은 고금리 시대. 2년이요? 2년 동안 매달 적자를 감당하라고요? 계산했습니다. 한 달 65만 원 적자. 1년이면 780만 원. 2년이면 1560만 원. 적금 깨야 합니다. 보험도 해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내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자? 응, 좀 이따 잘게. 걱정되는 거 있어? 아니, 또 거짓말했습니다. 완벽한 계산. 그 완벽함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로 인상. TV를 보던 손이 멈췄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또 올랐네? 응. 괜찮은 거야?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대출 상세 내역 확인. 다음 달 이자 납부액 770만 원. 770만 원. 월세는 650만 원인데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 아니, 괜찮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마이너스 120만 원. 매달 120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적금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짜리 하나, 3천만 원짜리 하나, 합계 8천만 원. 만기가 7개월 남았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습니다. 5년간 부은 적금인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중도 해지하시면 손해인데요? 알아요. 급하신 일이세요? 네. 손해보는 거 압니다. 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7,68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건 비상금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돈입니다. 12월 15일, 이자 납부일이었습니다. 핸드폰 알람, 은행 출금 770만 원, 같은 날, 은행 입금 650만 원, 들어오고 나가고, 결국 12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탁, 아내가 반찬을 올렸습니다. 여보, 왜 밥을 안 먹어? 배가 안 고파서. 요즘 많이 안 먹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인상. 리모컨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제발 그만 좀 올랐으면. 대출 이자를 확인했습니다. 825만 원. 적자가 17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적금 깬 돈 7,680만 원. 이 돈으로 3년 반 버팁니다. 3년 반 뒤에는요?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2월 어느 날 보험 증서를 꺼냈습니다. 종신보험 15년간 매달 35만 원씩 부었습니다. 해약 환급금 3,200만 원. 절반도 안 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해지하려고요.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가 큽니다. 알아요. 그래도 할게요. 3,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적금 보험 1억 880만 원. 이제 이 돈으로 5년 버팁니다. 5년 뒤에는? 모릅니다.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종신보험 해지했어? 어떻게 알았어? 보험사에서 연락 왔어. 들켰습니다. 왜 해지한 거야? 급한 돈이 필요해서. 무슨 급한 돈? 그냥. 아내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여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없어. 정말? 응. 거짓말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밤마다 뒤척이잖아. 그래? 잠꼬대도 해. 금리가 어쩌고. 들켰습니다. 완전히 들켰습니다. 여보, 건물 때문이지? 솔직하게 말해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자가 많이 올랐어. 얼마나? 825만 원.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월세는 650만 원이잖아. 응. 그럼 적자잖아. 응. 얼마나? 한 달에 175만 원.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적금 깨고 보험까지 해지한 거야? 응. 그걸 나한테 숨긴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당신이 완벽하게 계산했다며. 32년 은행원이라며. 숫자로 실수 안 한다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손대지 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5년만 버티면 돼. 금리가 내리면, 만약에 안 내리면, 만약에 더 오르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안방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2년 쌓은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계산에 몰락. 숫자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2023년 3월 17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GS25 점장입니다. 1층 편의점 점장이었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요. 나가려고 합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나간다고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장사가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요? 편의점인데요? 편의점이 장사가 안 돼요? 요즘 배달 앱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배달 앱이요? 네, 쿠팡이츠, 배민 같은 거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편의점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요즘 사람들이 편의점까지 안 와요. 배달 앱으로 과자, 음료수 다 시켜요. 새벽 3시에 아이스크림도 배달 오거든요. 그런가요? 몰랐습니다. 그래도 계약이 남았잖아요. 위약금 낼게요. 얼마나 남았는데? 2년 반 남았는데 못 버티겠어요. 점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달 적자 300만 원 났어요. 이번 달은 더 심해요. 제 돈 들어가고 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실 건데요? 이번 달 말까지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25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650만 원에서 250만 원 빠지면 400만 원. 이자는 825만 원. 적자가 4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직 말하지 말까요? 고민하다가 일단 숨기기로 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괜찮아질 테니까.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1층 공실 났어요. 세입자 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올려드릴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역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문의 들어온 거 없어요? 없습니다, 사장님. 왜요? 강남인데? 요즘 상가 공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강남역 일대만 해도 30% 넘어요. 30%요? 네, 임대료 못 이겨서 다들 나가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월세 낮추셔야죠. 얼마나요? 250만 원은 무리고 150만 원 정도? 150만 원이요? 100만 원이나 깎으라고요? 너무 많이 깎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들어올까 말까 한데요. 막막했습니다. 4월 어느 날 2층 헬스장 관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 좀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세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건물 앞에서 만났습니다. 관장님 얼굴이 많이 수척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나가려고요. 네, 또입니다. 또 나간다고 합니다. 회원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왜요? 요즘 다들 홈트레이닝 해요. 홈트레이닝?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운동해요. 웨이트도 집에서 하고요. 월 회비 10만 원 아까다고 다들 끊어요. 그래도 저도 버티려고 했어요. 직원 2명 내보냈어요. 제가 청소하고 데스크도 보고. 관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작년 같으면 회원이 200명이었어요. 지금은 70명이에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실 건데요? 다음 달 말까지요. 네. 200만 원이 또 날아갔습니다. 월세 200만 원. 이자는 825만 원. 적자 625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러다 3층, 4층도 나가면요? 그럼 월세가 0원입니다. 이자 825만 원을 어떻게 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통장 잔액 1억 200만 원. 한 달에 625만 원씩 나가면 16개월 버팁니다. 1년 반도 안 됩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 왔어. 응, 오늘 장 봐왔어. 같이 저녁 먹자. 배 안 고파. 또? 요즘 너무 안 먹잖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상을 받았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뭔가 문제 있어? 아니, 건물 괜찮은 거야? 응, 거짓말했습니다. 아내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5월 15일, 월세 입금일이었습니다. 핸드폰 알람, 은행 입금 200만 원, 200만 원만 들어왔습니다. 3층 학원, 4층 사무실. 다행히 이 둘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까요? 부동산에 계속 전화했습니다. 세입자 아직 안 구해졌어요? 네, 사장님. 월세 더 낮출까요? 그래도 문의가 없어요. 왜요? 대체 왜요? 지금 시국이 그래요. 다들 장사 접고 있어요. 강남인데도요? 강남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요즘 가로수길도 40% 공실이에요. 가로수길이 40%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가로수길, 명품 거리, 핫플레이스? 그 거리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임대문의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 먼지 쌓인 유리창들, 한때 줄 서서 기다리던 카페, 지금은 폐업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2층에 있던 유명 레스토랑, 임대 금매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강남도 이런데, 제 건물은요? 논현동 골목 안쪽, 대로변도 아닌 곳,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21년 3월, 여보, 나 건물주 됐어.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딸아이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었죠. 우리 아빠 대박. 좋아요 300개. 지금은요? 우리 아빠 파산. 이렇게 올리려나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박준호 59세. 강남 건물주에서 빈집 주인으로 추락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6월. 매일 아침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문의 들어온 거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왜요? 월세 150만 원까지 낮췄잖아요.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럼 100만 원까지 낮출게요. 사장님, 그래도 100만 원이면 싸잖아요. 위치가 문제예요. 위치요? 도보 10분이 문제예요. 역세권 아니에요? 중개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도보 10분은 멀어요. 도보 1분도 아깝다고 해요. 그게 무슨 대로변 건물들도 안 나가는 판국이에요. 골목 안쪽 건물은 힘듭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보 10분.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단점이었습니다. 2021년에 봤던 유튜브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역세권이 중요합니다. 도보 10분이면 역세권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세입자가 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7월 어느 날 3층 학원 원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 다음 달 말로 나갑니다. 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원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요즘 애들이 학원 안 다녀요. 화상 영어로 다 대체해요. 그래도 제가 버티려고 했어요. 강사 2명 내보내고 혼자 했어요. 그래도 적자예요.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위약금은 드릴게요. 네. 120만 원이 또 날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4층 디자인 사무실뿐. 월세 80만 원. 이자는 825만 원. 적자만 745만 원. 한 달에 745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9,300만 원 남았습니다. 12개월. 1년 버팁니다. 1년 뒤에는요? 파산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뒤척였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자? 응. 요즘 매일 그러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때문이지? 나한테 말 좀 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어떻게 괜찮아? 밤마다 뒤척이면서 아내가 불을 켰습니다. 제 얼굴을 봤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야위었어. 많이. 거울을 본 지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8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1층에 문의 하나 들어왔어요. 진짜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치킨집 하시려는 분이에요. 치킨집이요? 네, 월세 얼마까지 가능하냐고. 150만 원이요. 그 정도면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정말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안 된대요. 왜요? 유동인구 체크했는데 너무 적대요. 골목이라 사람이 안 다닌대요. 배달만으로는 안 된대요. 희망이 꺼졌습니다. 또 문의가 왔습니다. 커피숍 하시려는 분이에요. 좋아요. 만나고 싶어요. 만났습니다. 30대 초반 여자분이었습니다. 저 카페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월세는 150만 원이고요. 100만 원 안 되나요? 100만 원. 250만 원에서 150만 원 더 깎으라고요? 그건 너무. 요즘 1층 상가가 남아돌아요. 조금만 걸어가면 100만 원대 많아요. 결국 안 됐습니다. 10월. 통장 잔액 6,800만 원. 9개월 남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를 꺼냈습니다. 반포동 35평. 감정가 16억. 은행에 갔습니다. 담보대출 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5천만 원이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뒤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통장 잔액 1억 1,800만 원. 16개월 버팁니다. 1년 4개월. 그 다음에는요? 모릅니다.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 중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은행. 무슨 일로? 그냥. 여보. 아내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았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은행에서 문자 왔어. 담보 설정 완료 알림. 들켰습니다. 얼마 받았어? 5천. 5천만 원? 응.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여보, 이제 우리 집까지 잡혔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대체 건물이 어떻게 된 거야? 세입자들 다 나갔어? 거의가 뭐야? 몇 명 남았는데? 한 명. 4층 사무실만 남았어. 월세 80만 원.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80만 원? 이자가 얼마인데? 처음 듣는 아내의 비명이었습니다. 825만 원. 미쳤어? 한 달에 745만 원씩 나간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목 놓아. 당신이 계산 잘한다며. 완벽하다며. 강남은 안전하다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안방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또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박준호 60세. 추락 중.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11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건물 팔려고요. 급하게요. 얼마에 내놓으실 건데요? 28억이요. 중개사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지금 시장 상황 아세요? 꼬마 빌딩 매물이 넘쳐나요. 공실 많은 건물은 25억도 힘들어요.
3억을 깎으라고요? 일단 25억에 올려주세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문에 한 통 없었습니다. 그 사이 통장에서 매달 745만 원씩 증발했습니다. 2024년 2월 통장 잔액 2천만 원. 공황이 왔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공황장애예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아내한테는 숨겼습니다. 23억으로 낮춰주세요. 부동산에 애걸했습니다. 3월 50대 남자가 건물을 보러 왔습니다. 공실이 많네요. 네. 20억에 안 되나요? 8억 손해입니다. 23억입니다. 그럼 안 사겠어요. 남자가 돌아갔습니다. 4월 통장 잔액 500만 원. 다음 달이면 끝입니다. 또 문의가 왔습니다. 40대 여자였습니다. 리모델링 필요하겠네요. 세입자도 없고 19억 어때요? 9억 손해입니다. 퇴직금 3억 8천, 적금 2억 2천, 전부 합쳐도 6억인데 그것보다 3억이나 더 큰 손실입니다. 20억까지는 할게요. 됐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20억에 팔기로 했어. 8억 손해잖아. 안 팔면 파산이야.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32년 모은 돈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5월 12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021년 3월 28억, 2024년 5월 20억. 손이 떨렸습니다. 잔금날 20억이 들어왔습니다. 대출 22억을 갚아야 합니다. 2억이 부족합니다. 집 담보로 받은 5천만 원, 통장에 남은 500만 원, 합쳐도 5,500만 원, 1억 4,500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결국 친척들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형님한테 5천, 동생한테 3천, 장인어른한테 7천, 겨우겨우 모았습니다. 대출 22억을 갚았습니다. 세금, 수수료 빼니까 손에 남은 돈 0원, 빚만 남았습니다. 집 담보 5천만 원, 친척들한테 빌린 돈 1억 5천만 원, 합계 2억.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다 날렸어. 퇴직금, 적금, 보험. 32년 모은 돈 3년 만에 다 증발했어. 게다가 빚만 2억. 아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 일해야지. 60살이 무슨 일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박준호 60세. 6억 5천만 원 손실에 빚 2억.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024년 6월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60세 채용. 학력 무관. 경력 무관.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비원, 청소원, 주차관리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공고를 받습니다. 월급 190만 원. 주 6일 근무. 나이 제한 없음. 지원했습니다. 면접 보러 갔습니다. 관리소장이 물었습니다. 이전 직장이 어디셨어요? 은행이요. 은행? 그럼 왜 경비를? 사정이 있어서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네. 이렇게 경비원이 됐습니다. 첫 출근 날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았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 책상 하나, 의자 하나, CCTV 모니터. 32년간 앉았던 은행 사무실. 넓은 창문, 책상, 컴퓨터. 이제는 이게 제 자리입니다. 아침 6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택배를 받습니다. 쓰레기를 치웁니다. 주민들 민원을 듣습니다. 경비원님, 엘리베이터 고장났어요. 경비원님, 주차번호 좀 불러주세요. 30대 주부가 반말했습니다. 저기요, 택배 좀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은행 후배를 만났습니다.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저를 알아봤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후배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네. 그 건물 투자는 다 날렸어요. 후배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건지 그냥 가려는데 후배가 물었습니다. 차장님, 그때 제가 꼬마 빌딩 추천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닙니다. 제 욕심입니다. 제 자만심입니다. 제 어리석음입니다. 괜찮아요. 제 선택이었으니까. 어느 저녁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말없이 먹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그냥 힘들지? 괜찮아. 거짓말입니다.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발이 아픕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허리가 아픕니다. 택배를 나르니까 자존심이 아픕니다. 반말을 들으니까 하지만 어쩝니까? 벌어야 합니다. 빚 2억, 집 담보 5천, 친척들 1억 5천, 매달 이자만 200만 원, 월급 190만 원으로는 이자도 못 냅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원, 월급 180만 원, 합쳐서 370만 원, 이자 내면 170만 원 남습니다. 둘이서 한 달 생활비 빠듯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건물을 샀을까? 왜 금리를 생각 못했을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32년 은행원이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전문가였습니다. 대출 심사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제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첫째, 금리를 무시했습니다. 2021년 금리 2.2%. 저는 이게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알고 싶었습니다. 오르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투자하면 안 되니까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2023년 금리 4.5%. 이자가 2배로 뛰었습니다. 변동금리로 22억을 빌렸으니까 제 목을 제가 조른 겁니다. 둘째, 강남을 맹신했습니다. 강남은 안전해. 강남 땅값은 안 떨어져. 거짓말입니다. 2024년 가로수길 공실률 40%. 청담동도 빈가게 천지입니다. 강남도 망합니다. 세입자가 없으면. 셋째, 나는 전문가라는 착각. 32년 은행원이 뭐가 대수입니까? 기업 대출 심사와 부동산 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권 분석 못했습니다. 세입자 심리 몰랐습니다. 유동인구 체크 안 했습니다. 도보 10분 역세권. 그게 함정인 줄 몰랐습니다. 대로변이 아니면 골목 안쪽은 죽습니다. 넷째, 80% 대출. 22억을 빌렸습니다. 레버리지라고 좋아했습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오르면 대박, 떨어지면 파산. 저는 파산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꼬마 빌딩 영상이 넘칩니다. 퇴직금으로 월 500만 원. 강남 꼬마 빌딩 마지막 기회.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건물 팔아서 수수료 받습니다. 여러분이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대출 80% 끼지 마세요. 금리가 오르면 목 조릅니다. 강남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입자 없으면 휴지 조각입니다. 나는 다를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32년 전문가였습니다. 그래도 망했습니다. 지금 저는 60세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월급 190만 원, 빚 2억, 32년 모은 돈, 3년 만에 증발했습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일합니다. 딸은 전화도 안 받습니다. 부끄럽대요, 아빠가. 이게 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다르길 바랍니다. 제 실수가 여러분의 교훈이 되길. 노후 자금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안정이 최고입니다. 적금이 1.5%라고요?
그래도 안전합니다. 건물이 월세 500만 원이라고요? 세입자 나가면 0원입니다. 박준호 60세. 여러분의 노후는 저보다 나으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